네, 9월 23일이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서드라고 하는 관점 봤었죠? 요번에는 이제 약간 특수한 형태의 메서드 사용 방법, 이제 재귀 호출인 건데요. 어떤 메서드가 이제 스스로를 호출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전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제가 온라인에서 이걸 찾아서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재귀 호출의 특성이에요. 어느 한 컴퓨터 공학학생이 유명 교수님 찾아가서 물었다. 그래서 재귀 함수가 뭔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하기를 뭐 이렇게 쭉 대답을 하는데 그 대답의 끝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문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같은 내용을 또 진행을 하고 여기서 또 재귀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직접 읽기가 좀 민망해갖고 그냥 체크만 했어요. 자, 지금 이 흐름대로라면은 이거는 끝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자, 원래 이제 재귀라고 하는 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귀 호출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처리, 메서드가 자기 자신을 호출하도록 구현하는 형태예요. 아까 위에서 했었던 거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거랑 끝도 없이 계속된다. 즉 무한 루프라는 거죠. 그래서 재귀 호출 구현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되는 거는 무한 루프 빠지지 않게 종료 조건을 먼저 고려하는 거다. 이게 반복문하고의 차이가요. 반복문은 내가 처리해야 되는 게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반복문은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씩 처리를 해요. 근데 재귀 호출은 처음에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를 처리하게 할 수도 있고 두 개가 이렇게 파생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두 개가 처리되고 여기서 또 이렇게 두 개가 처리되고 처리하는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일반적인 포문이 처리가 더 빠를 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반복문 처리보다는 재귀 처리가 처리 속도가 시간 목적도가 좀 더 간결해져요. 자, 재귀 호출 예제 일단 팩토리얼부터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자, 팩토리얼이라는 게 이제 1부터 해당 값까지 얘는 잘못 들어갔네요. 순차적인 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의 팩토리얼이라고 하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뭐 거꾸로 곱해도 되고요. 이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문으로도 구현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이제 재귀 호출로 해볼 거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자, 요거의 수식을 구현해 본다면 x가 5죠. x 곱하기 x 빼기 1이 되는 거죠. 요거만 놓고 보면.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진 숫자와 1 작은 수를 계속해서 곱해 가는데 마지막에 x가 1일 때는 결과값이 1이다. 라고 종료 조건을 명시해 주는 게 팩토리얼의 수학적 정의예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F에 5가 전달되면은 5 곱하기 F4. 그리고 요거만 다시 놓고 봤을 때 4 곱하기 F3. 또 얘만 놓고 봤을 때 3 곱하기 F2. 요거만 놓고 보면은 2 곱하기 F1. 근데 X가 1 이하인 경우는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요 마지막 값이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종료가 됐으면은 F 호출한 걸 제외하고 나머지 거를 줍줍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종료 조건을 명시해 줘야 된다. 코드 볼게요.
팩토리얼을 반복문으로 구하는 스타일이에요. 자, 5의 팩토리얼을 구해보자 라고 했을 때 구하고자 하는 값이 5예요. 그리고 곱셈을 누적해야 되니까 일단 변수 1로 준비했고요. 1부터 5까지 1씩 증가하면서 리절트에다 계속 곱한다. 단순하죠?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재기호출로 구현을 해보면 팩토리얼에다가 5를 준단 말이죠. 여기에 처음에 5가 들어와요. 자, 종료 조건은 n이 1이면은 1을 리턴해라인데 지금 n이 5니까 이품은 건너뛰고 5 곱하기 팩토리얼에 4를 줍니다. 그러면 요것만 놓고 봤을 때 여기가 재기호출이 돼서 4가 다시 1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왔을 때 4 곱하기 f의 n-1이니까 3. 그럼 다시 이걸 놓고 봤을 때 3 곱하기 f의 2.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마지막에 f가 1이 되면은 리턴하고 종료되니까 여기부터 이제 리턴 되는 거를 줍줍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f의 2만 놓고 다시 볼까요? 2 곱하기 f의 1인 거잖아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요 1이 들어왔을 때 여기가 리턴 1을 한 거죠. 리턴이라는 거는 자기가 호출된 자리를 그 값으로 돌려놓는 거라고 그랬죠. 그럼 요 자리가 1이 되는 거야. 그럼 2 곱하기 1인데 요거 자체가 얘잖아요. 그럼 요 자리가 이제 2가 되는 거지. 그럼 2 곱하기 3, 6이라는 값이 요 자리가 되는 거죠. 6, 4, 24가 요 자리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24 곱하기 5는 그 결과값이 여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호출 순서를 계속해서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자, 사실 요 처리 자체는 일반적으로 반복문, 포문으로 처리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코드 효율이 똑같아요, 이거는. 왜냐면은 n값에 의해서 n번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공식 자체를 굳이 이렇게 재기호출로 구현할 필요는 없지만 얘가 이제 재기호출을 설명하기에 제일 간편해서 주로 이제 많이 예제로 쓰여요. 합계구하기하고 구구단 같은 경우도 굳이 재기호출로 구현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냥 재기호출의 그 코드 흐름만 먼저 소개하려고 해본 거예요. 자, 1부터 n까지의 합을 구하는 재기 메소드입니다. 값을 왜 이렇게 크게 줘놨지? 자, 1부터 n까지래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간단하게 5라고 전달이 되면 여기도 n이 1일 때는 1을 리턴하래요. 이거 팩토리얼을 그냥 덧셈으로만 바꾼 거거든요. 자, 5가 들어왔어. 그러면 5 더하기 썸의 4. 그럼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1로 들어가서 그러면 요거 반영되니까 4 더하기 썸의 3. 요거만 놓고 봤을 때 다시 3이 들어가면은 이품은 패스하고 3 더하기 썸의 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얘만 놓고서 다시 2가 전달되면은 if는 패스하고 2 더하기 썸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썸의 1을 가지고 다시 1로 들어왔더니 if문에 걸렸어. 리턴 1이래. 호출된 자리가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자리가 1이야. 2 더하기 1, 3이니까 이 자리가 3이 되는 거죠. 3 더하기 3, 6이니까 이 자리가 6. 이 자리가 10이죠? 15죠. 그럼 최초로 호출된 이 자리가 15가 되는 거죠. 팩토리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곱하기만 더하기로 바꿨어요. 기본 배포 예제는 15,000으로 해놨네요. 실습자로도 15,000원으로 했나? 아, 여기 10으로 했구나. 근데 사실 1부터 주어진 값까지 합계 구하는 거는 이거보다 더 쉬운 게 1 더하기 10 곱하기 절반 나눠서 10 나누기 2, 5 하면 되죠. 원래 이게 제일 빠르지. 자, 그 다음 9구단. 칠 7단을 출력하겠대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무조건 7로 박을 거예요. 여기 상수로 7로 박았죠. 그 다음에 보통 7 곱하기 1부터 7 곱하기 9까지니까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게 1이면 얘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실행을 할 거고 9까지는 하고 9보다 커지면 끝나면 되죠. 그래서 요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값이 요 곱해지는 값이라고 했을 때 9보다 크면은 중단해라. 여기선 값을 리턴을 안 했어요. 그냥 중단만 시켰어요. 그리고 일단 n이 1로 들어왔으니까 7 곱하기 1, 7. 그 다음에 n 플러스 1. 그러면 2가 돼갖고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if는 패스하고 7, n은 2가 되고 14. 얘는 계속 7이라고 박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n 플러스 1이니까 3. 여기 3 곱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얘가 1씩 증가하면서 계속 재기호출합니다. 그럼 얘가 점점점 커지고요. 9까지는 정상 실행을 해요. n이 9까지는. 그 다음에 여기서 1 증가를 해. 10이 돼서 넘어가면은 if문에 걸리니까 끝나는 거죠. 자,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포문으로만 처리해 본 거고 2, 3, 4번이 이제 재기호출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보나치 수. 교환 열어놓은 게 총합 구하기 9구단 피보나치 수. 자, 피보나치 수의 흐름은 이거예요. 자, 다음과 같은 초기값 및 점화식으로 정의되는 수열이다. 이 피보나치 수는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이거랑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를 구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가 아니라 점화식이라고 하는 형태의 알고리즘이 많이 나와요.
자, 점화식이라는 게 어떤 형태냐면 이거야. 어떤 함수에다가 n이라는 파라미터를 줬어. 그랬더니 얘가 f의 n-1 더하기 f의 n-2다. 이런 식으로 가거나 아니면 f의 n 플러스 1 더하기 f의 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주어진 파라미터에 뭔가 가감을 해가지고 함수가 계속 파생되는 형태. 이걸 점화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f가 0일 때 결과값은 0이고요. f에 1이 전달되면은 1이다. 그리고 f의 n은 n-1 더하기 n-2다. 이거를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게 피보나치 수라고 하는 거고요. 요게 실제로 많이 응용되는 게 모니터 화면비예요. 모니터 화면비가 이제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쪼개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비율을 결정하거든요. 이게 피보나치 수예요. 그러니까 피보나치 수가 표현하는 게 우리 일상에서 그 황금비하고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전자 쪽이나 디자인 쪽에서는 이 피보나치 수 관련된 거 되게 많이 써요. 실제로 디자인 쪽에서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디자인을 구현하려면 어쩔 수 없이 얘를 쓰게 돼. 자, 그래서 이제 f의 5를 구해보자 라고 하면은 일단 요 공식을 계속 접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의 n-1 4 더하기 f의 n-2 3이 되는 거죠. 5가 되면은 5 빼기 1과 5 빼기 2니까요. 그럼 이제 여기 f가 또 두 개가 생겼으니까 얘네를 갖고 각각 또 쪼개는 거죠. f의 3 더하기 f의 2가 되는 거죠. 얘도 f의 2 더하기 f의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f를 가지고 또 해. f의 2 더하기 f의 1. 얘는 f의 1 더하기 f의 0이네요. 얘도 똑같이 썼죠? f의 1 더하기 f의 0. 얘는 f1은 1이다. f0도 0이다. 얘도 1이죠? 1. 0. 0하고 1. 여기도 f1이네? 얘도 1. f2니까 얘는 다시 f의 1 더하기 f의 0. 그러면 얘는 0. 얘는 1. 이걸 계속 이제 줍줍하는 거야.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이거 계속 해서 줍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산되는 과정을 보면은 f가 0일 때 결과값은 0. f가 1일 때는 1. f가 2일 때는 자, f가 2일 때 f2. f가 2일 때가 아니라 f의 2가 전달될 때 1 더하기 0이니까 1이었죠. 1. 자, f3일 때는 자, 얘가 1이고 1 더하기 1이니까 2네요. 자, 얘가 2고 아까 f2가 1이라 그랬지. 그럼 f4는 3이네. 이런 식으로 계속 줍줍해 가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은 어떤 숫자 값이 있을 때 이 숫자 값을 얻기 위해서 그 전값과 그 전전값 요거 두 개가 다음 결과에 영향을 줘요. 얘도 보면은 요거 두 개가 영향을 주죠. 얘도 요거 두 개가 영향을 주고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걸 점화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수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식 풀어보면 돼요. F의 N은 F의 n-2 더하기 F의 n-1.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덧셈이니까. 단 F의 1은 1이고 F의 0은 0이라 그랬죠. 바꿔 말하면 값이 전달되는 파라미터가 1 이하면은 그냥 파라미터 자체를 썰어잖아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1 이하면은 그 파라미터 자체를 리턴해라. 이게 이제 점화식으로 구성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림 그렸을 때 보면은 그 똑같은 계산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예를 들어서 F의 4라고 치면 F의 3 더하기 F의 2였죠. 근데 요거만 또 놓고 보면은 F의 2 더하기 F의 1이 되는 거고 얘도 F의 1 더하기 F의 0이 되는 거죠. 여기 보면은 F2 여기도 있고 F1 여기 중복 계산이 좀 많아요. 그래서 피보나치수 재기호출을 이렇게 구현하는 이거는 재기호출이라는 거에 대한 그 코드 흐름만 설명하는 게 목적인 거지 실제로 그 점화식을 이렇게 구현하면 코딩 테스트 가서 다 틀려요. 실제로 코딩 테스트에서 이렇게 재기호출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값을 구하기 위해서 그 전값이랑 전전값 요 두 가지가 영향을 준다고. 그 이후에 있는 거는 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값 두 개를 배열에다 저장하는 식으로 구현을 해요. 이거를 그 동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DP라고 하는데 대부분 코딩 테스트에서 점화식 물어보는 거는 동적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물어보는 거예요. 괜히 어디 가서 이거 재기호출로 구현하지 마세요. 이런 점화식 물어보면 바로 탈락이야. 자, 그래도 우리는 뭐 재기호출이라고 하는 코드 흐름만 파악하시면 되고요. 아마 웹 개발하면서 재기호출 쓸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있을 거예요. 저도 딱 한 번 구현해봤어요. 그 쇼핑몰이었는데 상품 카테고리 뎁스가 무제한이었어. 그러니까 보통은 카테고리가 1뎁스, 2뎁스, 3뎁스 보통 3뎁스에서 끊어지게끔 하는 게 보통인데 관리자가 그 카테고리를 무제한으로 확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만드느라고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서 이제 재기호출 구현한 적이 있기는 해요. 딱 한 번 해본 거지 그다음부터는 그따위 요구사항은 받지도 않았으니까 아마 그렇게 많이 실무에서 만날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코테 하시는 분들은 요거랑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그 동적 알고리즘까지 같이 확인해 놔야 된다. 자, 1교시 요거까지 정리합시다. 10시 40분에 시작할게요. 조금 애매한가? 봐서 적당히 시간 늘릴 테니까 걱정 말고 일단 하세요.